안녕하세요. 오늘은 MP 편집장으로 만나 뵙습니다. 네, 저희 MP 2025년 7, 8월호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 7, 8월호 이번 주제는 대한민국 어게인입니다. 네, 윤어게인에서 제가 착안을 해서 대한민국 어게인으로 정했는데요. 일단 이번 MP의 내용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특히 메인 기사인 민족사적 고난을 마주한 한반도, 제목만 봐도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을 어게인 해야 되는 그 날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정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김영 대표님의 방송 중에서 한반도가 마주한 묵시록적 시간, 이 방송을 정리했는데요. 네, 제목은 민족사적 고난을 마주한 한반도입니다. 이 방송이 6.3대에서 다음 날 엄청난 규모의 부정선거가 자행됐고 이재명이 정권을 찬탈한 거죠. 이번 대선은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점령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한반도가 마주하게 될 이 상황과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좀 이렇게 성찰해 보고자 저희가 이 방송을 정리해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면 소제목을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제목 첫 번째, 국민의힘은 현대판 이씨 왕조. 너무 와닿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선거 범죄는 침략 범죄. 네, 지금 미국의 선거 감시단이 한국의 이 선거 범죄를 침략 범죄로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구심점은 국민이 만드는 것. 네, 사람들이 어떠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대한민국을 구해주기 바라지만 사실은 구심점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고요. 평화라는 거짓을 깬 계엄의 경고.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대표님의 그 말을 실었는데요. 어려운 때일수록 꺾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에도 자유와 번영의 때가 도래할 것이라는 신념을 잃지 않고 선거 범죄를 통해 권력을 탐했던 모든 이들이 응당한 죗값을 치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랜만에 국제정세 칼럼을 하나 실었는데요. MP에 가끔씩 이렇게 국제정세 관련해서 칼럼을 쓰시는 칼럼니스트가 계세요. 네, 저희가 실명을 밝힐 수 없지만 이분은 아마 국제정세 관련해서 이분만큼 이렇게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정말 훌륭한 글을 쓰실 수 있는 분이 한국에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동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란의 완전한 패배가 가져올 중동 정세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주셨는데, 정말 제대로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과 그 이후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칼럼입니다. 이 칼럼에서는 제가 마지막 부분을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평화 외치며 북한 핵무장 방치한 김영삼 정부라는 소제목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이란 핵무장을 막은 이번 작전의 주력은 이스라엘이다. 미국은 지원자일 뿐이다. 한국도 북한 핵무장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미국의 북핵 영변 핵시설 폭격 계획을 알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나는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의 국군 한 사람도 동원하지 않겠다. 절대 전쟁만은 안 된다. 네, 북한의 핵무장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결국 우리 정부였다. 이러한 안보 무책임은 결국 대한민국의 망국을 초래할 것이다. 김영삼 정권과 그 후 김대중의 햇볕 정책을 지지한 것도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 전쟁을 피하면 노예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조선은 전쟁 한 번 없이 나라가 망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른가. 너무나 뼈 때리는 결론입니다. 제가 1994년에 너무 어릴 때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게 굉장히 큰 불행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북한과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맹주성 저희 MPK 이사장님의 6.3 대선 해설 방송을 정리했습니다. 네, 제목은 온갖 부정으로 점철된 6.3 대선은 원천무효다. 네, 이번 대선, 그 6.3 대선은 뭐 그냥 대놓고 너무나 뻔뻔하게 부정이 심하게 이루어졌죠. 네, 그래서 뭐 이 내용들 다 정리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선관위의 뻔뻔함에 한번 놀래고, 국민의힘의 무능함과 그들의 뻔뻔함에 또 두 번 놀랍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앞으로 무엇인가라는 이제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실으셨는데, 네, 지금 참담함을 가릴 길이 없는 상황이지만, 네, 그저 지나갈 수는 없죠. 네, 6.3 대선은 무효라고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 네, MPK 네, 이사장님께서 네,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6.3 대선은 무효고, 네, 다시 선거를 치를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 호부터요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저희가 시리즈로 앞으로 실을 건데요. 이게 2018년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에서 가을 학기에서 김영 대표님이 지성과 현실이라는 5번에 걸친 시리즈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김영 대표님 강의가 워낙 훌륭한 강의가 정말 많지만, 제가 2017년부터 대표님 강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고 다 들었지만,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최고의 강의로 꼽는 강의입니다. 네, 이 시리즈 강의 첫 번째 편이 기성사적 큰 그림, 근대성과 한국 현대사라는 강의인데, 제가 이 강의를 정리를 했습니다. 네, 제목은 진실에 대한 적극적 인식이 필요한 때, 근대성과 한국 현대사. 이 내용은 사실 좀 굉장히 좀 다가가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그런 강의였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대학가의 그 지성세계에서는 인간이 역사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오만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이때 이미 대한민국의 위기를 예고할 수 있었다라는 이제 대표님의 말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네, 제가 이 원고도 소제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승만인가 김일성인가 다시 도래한 선택의 시대. 두 번째는 시대정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오만을 가진 주사파 세대. 세 번째, 문재인이 소집한 당정청 전원회의의 소름 돋는 의미. 네. 예, 그리고 마지막에 한반도 통일은 모더니즘을 극복하는 문제. 네, 입니다. 네, 역시 이 원고의 마지막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헌정이 무너진 후 본격적인 국가 위기가 찾아왔다.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지성이 대한민국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안일하게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누군가 제공하는 지성에 의지하지 않고 인식에 대해 적극성을 회복해야 할 때이다. 이 말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보고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있고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있고 굉장히 와닿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김근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이후에 그리고 또 이제 그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정확하고 올바른 발언을 했던 정치 평론가인데, 이분이 탈북자 출신이죠. 북한에서도 굉장히 엘리트였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젊은 세대에게 정말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인터뷰가 사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다 빠지지 않고 다 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네, 제목이 북한 인권은 정치적 어젠다가 아닌 북한 주민의 생사 문제. 네, 이게 정말 핵심이더라고요. 네, 김근혁 전 보좌관님이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자유를 양보한 대가는 적에게 권력을 주는 것. 네. 너무나 와닿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네, 권고드립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북한의 미경 방송을 정리를 하는데요. 북한이 가면 갈수록 정말 극으로 치닫고 있고 김정은의 일탈이 정말 막 그칠 기미가 없죠. 그래서 저희 제목이 그칠 기미 없는 김정은의 일탈, 더욱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 그럼에도 북한 주민들은 정말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런 니즈가, 그런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 뉴스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말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편집실에서 편집장의 편지를 쓰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목이 자유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로 가는 고된 시간입니다. 일단 6.3대선 직후에 제가 이거를 썼기 때문에 고된 시간이 앞으로 다가오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예전에 김영 대표님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북한 인권 운동을 시작할 무렵인 1990년대 중반에 대하사를 겪은 북한이 10년 안에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5년 현재에도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하사 시기에 배급이 끊겨 300만의 북한 주민들이 무기력하게 굶어 죽었지만 그 환란을 겪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살아나기 시작했다. 북한이 무너진다는 것은 김일성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의 내면의 우상이 무너지는 것이었다는 그 대표님의 고백이 제가 너무나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겪는 이 시련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내면에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그런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찾는 것이 자유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로 가는 길의 시작이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편집설서를 쓰면서 해서 그 내용을 실어봤습니다. 저희 MP 구독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MP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최소 1000명은 돼야 되지 않을까.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 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깨우려면 그래서 1000명의 구독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MP가 더 많은 분들께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MP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